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행재학 서현입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죠. 저번에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한 서너 문제 정도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75에서 80점 정도 맞으면 뭐 어느 정도 선방한 것 같고 85점 이상이면 아주 고득점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앞으로 행정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작년 거하고 비교할 때 작년의 문제 역시 활료론 파트에서 안 나왔고요. 보시면 없죠. 근데 이제 총론 파트, 기초이론 파트가 2문제였는데 올해 3문제로 늘면서 특히 이제 정책학이 많이 바뀌었죠. 보세요. 이 정책학 문제가 5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작년에 4문제였는데 물론 조직론은 그쵸. 뭐 작년에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국가직에서 6문제 나왔는데 원래 보통 4문제로 바뀌었고 여기 이제 0문제였고 뭐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직에서는 지방행정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가장 기본이고 정치행정 이원론 요거는 제가 고치라고 그랬죠? 공사 이게 더 쉽거든요. 이론론으로요. 그렇죠? 행정이 경영이니까 결국 작은 정부 개념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치로부터의 이원이죠. 정치.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그렇죠? 이게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행정을 경영처럼 관리하니까 행정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고요. 나머지 뭘 옳은 거니까 30대 누릴 정책은 뭐에 대한 공사행정 이론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하죠.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비판이니까 틀렸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직관리론과 행정개혁 운동은 정치행정 이론이 아니라 그쵸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한 거 맞죠. 결과적으로 이 정치행정 이론론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공사행정 이론론 이거 바꿔볼까요? 이것도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의 한계는 바로 요거죠. 뉴딜 정책 그쵸?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쪽으로 바뀌는 거죠. 이론론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큰 정부의 문제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에요. FLB는 그렇죠?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계돼 있다. 하나니까 연계돼 있죠. 틀렸고요. 결과적으로 1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치학에서 무의사결정인데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뭐 무의사결정의 수단에서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 강조되는 것도 맞고요. 또는 뭐 엘리트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는데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 폭력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가지 수단, 폭력이나 또는 강압이나 강제, 그리고 편견의 동원이라든지 편견의 수정이나 강화가 맞고요. 4번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 누구 거예요? 그쵸? 사이먼의 의사결정에서의 일부 의제만 선택되는 한계.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인간이 제한적인 위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지방행정 문제고요. 우선은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죠. 왜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외교국방사법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국가의 권한으로 보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예산 편성은 국가 예산이든 지방 예산이든 행정부의 권한이죠. 즉 집행기관이 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례나 장의 규칙도 모두 뭐로 봐요? 그쵸. 자치입법권으로 보죠. 세종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계층으로서의 행정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2번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틀리고요. 자, 4번 조직론에서 TQM 조직관리론 파트입니다. 총체적 품질관리예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인데 이 총체적 품질 관리도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자 보세요. 박스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풀라고? 소거법으로 풀라고 그랬죠. 옳은 것은 고객의 요구, 그쵸? 고객이 뭘 정해요? 퀄리티를 정하죠. 맞습니다.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얘들은 틀렸네요. 그럼 결국 니은하고 디은인데, 자, 니은 무결점을 향한 지속, 그쵸? 무결점 시행착오를 통한 과정이니까 맞죠. 정답이네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화된 기획과 분권이죠. 사후적 통제가 아니라 이건 MBO고 사전적 예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 해결의 주된 방법은 개인적 노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 제가 워크, 그죠? 팀워크라고 말씀, 팀워크.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또 나왔네요. 프렌치 레이븐 2018년도 국가직 문제 나왔던 것인데, 그때는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원천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원천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각 개념이네요. 특히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 즉 계층적 권력과 관계가 있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다? 우리 카리스마적 리더십 배웠잖아요. 카리스마가 뭡니까? 부하를 따르게 하는 초인적인 자질이나 힘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 하면 틀리겠죠. 다르죠, 명백하게.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 제재나 처벌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 이건 계층적 직위겠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적 권력은 롤모델, 역할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2번. 자, 권력의 원천에 따른 유형에서 이 강제적 권력의 개념이 또 나왔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할 때 채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6번. 제가 이거는 저 특강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출제 예상 베스트 30 할 때 직무평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직무평가 방법 4가지인데, 개념 나왔죠.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죠.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맞고요. 정답은 3번. 아주 쉬운 문제였고, 7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사례 문제도 잘 나오고 있죠.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있는데, 자 보세요. 다음 설명에 나는 정책적 모형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지문을 보시면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이게 개괄적인 거죠. 전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숲 전체로 보시면 되고, 홍수와 지진 등의 2가지 이상의 재난이 동시에 지역이니까 이거는 나무로 보시면 되죠. 이걸 세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본적 결정은 포괄적으로 하고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혼합 모형 또는 혼합 탐사 또는 혼합 주사 모형이죠. 믹스 스캐닝 모델.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예산의 집행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 국가재정법이나 동시행령에 따르면 중앙대장이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 법률 문제죠. 이번에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이죠. 3개월마다. 3번은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이고요. 중앙관서장에게 자금을 사용수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배정이고, 중앙관서장이 소속 산하기관한테 주는 게 재배정이죠. 이거는 매년 1월 말이에요.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입니다. 이건 예산 집행 지침입니다. 편성 지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죠. 자, 9번. 정책평가 파트인데 좀 까다로웠던 문제고,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타당성은 목표의 일치고 신뢰성은 결과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죠. 타당성이 높으면 당연히 신뢰성도 높아요. 이게 필요 조건인데 충분하진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신뢰성은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타당성은 높지만 신뢰성이 높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면 있을 수 없죠. 부정. 자, 요 질문이고 4번 측정 도구 즉 타당성이 없는 즉 목표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인과관계 때문에 일정 오류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10번 보세요.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인사이동, 임용을 얘기하는 거 임용, 뭐 수평, 수직이 있습니다만 겸임이라는 거는 그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겸임 기간은 2년이죠. 그쵸? 그리고 뭐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2번 전직이 아니라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은 전입입니다. 전출입. 뭐 입법에서 행정부로 가거나 행정 입법으로 가는 것.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입 시험을 거치죠. 전직 시험도 있고요. 같은 직위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이사이 배치 전환을 말합니다. 전보 이용과 남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라 범위를 두고 있어요. 맞죠? 뭐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만 맞고요. 4번 예산의 감도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급 계급의 직위에 임용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고요. 요건이 되면 강임되니까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될 때까지 강임된 봉급이 되기 전보다 더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에 봉급에 해당하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죠 강임된 직위가 아닙니다. 4번도 틀렸고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나와 있죠. 그래서 맞는 질문은 3번이죠. 자, 11번 이 조직 내 갈등 이론도 좀 까다로웠죠. 왜냐 갈등에서 이론이냐 관점이냐 이거 질문하신 분 있던데 여기는 관점이죠. 볼관. 그러니까 고전적 관점이라는 것이 전통적 관점이고요. 최초로 본 것이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고전적 이론이라면 과학적 관리론이니까 갈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겠지. 인식 부재론. 그리고 뭐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가 있더라도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진행 단계별로 볼 때 이렇게 폰디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모형인데 4번 보세요. 폰디의 진행 단계별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갈등이 지각된 갈등을 가져오고 지각된 갈등이 감정적 갈등을 가져오고 감정에 따라 표면화가 되고 표출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은 뭐예요? 잠재적 갈등이죠. 지각된 갈등이 아니라 잠재적 갈등이니까 개념 문제인데 사실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11번은 좀 까다로웠고 틀려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좀 까다로운 문제. 몇 문제가 있어? 한 서너 문제 정도가. 그쵸? 자, 12번 예산제도. 이 문제는 뭐 너무 쉬웠던 문제고 LIBS니까 당연히 투입만을 강조하고 산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나 성과, 사업이 일 아닙니까?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죠. 뭘 하는지. 또한 세입과 자출을 연결할 수도 없고요. 뭐 나머지 PBS나 PPBS, GBB는 아주 정확하게 맞는 질문이고요. 정답은 1번. 자, 13번 역시 사무 나왔죠. 지방사무에서. 보건소 사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단체임 사무죠. 보건소 사무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건소의 운영 업무가 기관임 사무는 건 틀렸고요. 중앙업무는 단체임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하고요. 사전적인 통제는 기관임 사무가 더 강력하죠. 기관임 사무.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임 사무의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이것도 뭐 유사한 거 제가 출제에 다루었었는데 보건소 사무는 그죠. 단체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4번 뭐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논인데 옳은 것 법적 제도, 이게 구제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 이거는 행태론입니다.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신제도주의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제가 출제 예상할 때 제도를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인지체계, 관습도 포함한다. 딩동댕.
후기행태 중 행정을 자연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의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문화 환경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생태론이죠. 툴민의 논변이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통한 논변을 하는 방법인데, 논리와 변론 이런 것인데,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형 관점에서 행정을 분석하고 이런 확실성을 지닌 방법은 관계가 없죠. 이런 방법은 사실상 사회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방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 툴민이라는 건 결국 논리와 변론 같은 거, 논변이라는 거는. 즉 논리라는 게 이론이고 인과관계 체계고 변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합의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나중에 담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개념만 논변적 접근, 툴민의. 어쨌든 정답은 2번이 정확하죠. 15번. 이 문제도 조금은 까다로운데 역시 박스형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쵸. 보세요. 공리주의라는 게 누구예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요. 공익을 설명한 건데 최대 행복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회 전체 이용이 증가하면 공익, 그쵸. 다만 소수의 희생이 문제가 되겠죠. 목적, 이게 결과론적이라는 거거든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냐 과정이냐를 따질 때 목적이라는 건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최대 다수에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된 결과니까 맞아요. 그렇죠? 요 니은이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 보세요. 디귿은 효율성보다는 당연히 결과니까 효율성을 강조하죠. 과정은 합법성으로 보시면 돼요. 법적 과정, 절차나 과정, 의사결정의 과정.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일단 속어법으로 디귿 제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목적론적 윤리가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조금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역시 속어법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은 연역 문제가 나왔죠. 제가 책임운영기한 말씀드릴 때 1988년 영국의 대처 정부가 처음 이그젝티브 에이전시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99년 김대중 정부 때라고 그랬죠. 다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기관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4번이죠. 자, 17번 역시 제가 출제 예상할 때 정책 변동에서 특히 정책 유지와 승계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 변하더라도 이 내용이 변한다는 얘기는 수단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승계죠. 그래서 이런 무치 아로니의 이익 집단 유상 변동 모형은 이슈 맥락, 이런 이슈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문들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은 정책 종결이고, 킹더는 문제, 정치, 정책 대안 이건 생략해도 되니까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정책 승계와 유지의 차이, 기본적인 성격, 여기서는 실질적인 정책 내용이라고 표현했죠. 자, 18번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보세요. 1번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다. 그렇죠. 처 단독제고요.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2번 전문 경력관이란 직무 분야의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관세 경력관이라든가 산림 경력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별정직 똑같이 60세죠. 계급 정년, 일반 정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일반 연령 정년 60세고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이거든요. 별정직이니까 정무직, 별정직, 특수 경력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에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자, 19번 또 까다로웠던 문제, 정책학 파트인데 역시 정책 변수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처음 보는 뭐 조절 변수 이런 거 나왔죠. 매개 변수는 제가 수업 시간 심화 때 설명드렸고요. 매개 변수는 x와 y가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하는 게 매개 변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매개로 하는 집행 변수와 교량격하는 교량 변수가 있는데, 자, 이 원인 변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결과로 바꿔야 되겠죠. 동시에 종속 변수 y의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거죠. 틀렸죠? 이거는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끼면 돼. 옳은 것이니까 기억. 그렇죠? 니은 조절 변수라는 거는 잘 보시면 독립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 상호 조절을 하는 재산 변수라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억제 변수는 잘 보세요. 독립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그렇죠?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니까. 실제 없거든요. 이거 뭐였죠? 허위 변수잖아요. 틀렸죠? 그래서 디귿번 제끼면 맞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이죠. 독립변수, 성수변수 간에 모두의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공동 변화를 설명하는,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3변수로서 x 독립변수 y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죠? xy 관계를 허위임을 나타내는 변수가 허위 변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 변수도 좀 알아두시고,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20번.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에게 특별에게는 포함되지만 기금은 재정이니까 포함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맞아요. 이런 건 틀렸죠. 그럼 니은이 딱 이 포인트인데,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 물론 부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꼭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세계잉여금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계잉여금이 많아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이 관계는 없다고 보니까, 그렇죠? 틀렸죠. 또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하고 즉 세입 세출에서 빼면 되니까 건전성하고는 연관이 없거든요. 이 적자 국채 발행 규모하고는. 자,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가 아니라 뭐 지방 교붕이라든지 국가 채무라든지 그게 국가정법에 나와 있어도 이건 틀렸죠. 그래서 디귿도 틀리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에 1번. 이 문제도 조금은 까다로웠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뭐 국가직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죠. 제가 볼 때는 약간 7급처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내년 끝나고 2020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험도 조금 행정학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일단 푹 쉬시고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학 담당은 서현이었습니다.